계속 가겠습니다. 보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 좀 더 가볼게요. 여기 9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아직 이 기본기 다시 세우는 시간이 없어서 9번 문제입니다. 보시죠. 그림과 같이, 이런 문제들 예전 경험이 있을 거야. 잘 봐봐. 그림과 같이 영역이 있어요.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도형이 있다. 얘 또한 고1 유형 문제고요. 수능에서 만날 일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풀 때 풀이가 진행되는 이야기가 진행돼서 건드리는 것 뿐인 거니까 알겠죠? 보시죠. 자, 5개의 영역이 나누어진 이 도형에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3개를 칠할 거래요. 여기다 이제 A, B, C 구체로 칠게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칠할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한다. 그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를 구해라. 색칠하기 문제인 거죠. 알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보일 때 색칠하기는 어떻게 배웠냐면 인접한 영역은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그러면 색칠하는 순서가 선생님 좀 정확히 A, B, C, D가 치면 잘못 쓸게요. 칠하는 순서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칠해야 돼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게 이제 A잖아. 그렇죠? A는 3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칠할 때 A부터 칠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 1한 놈은 뭐 얘네들과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 칠하는 상관없지만 이 A부터 칠하고 B, C, D 돌린 다음에 1을 칠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칠하는 순서는 A부터 칠하고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D를 칠하고 E를 칠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칠해볼게요. 알겠죠? 자,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가지. 그죠? A, B, C 3가지. 그죠? 여기 3가지 칠할 수 있어. 그러면 봐.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보통 풀리는 거죠? 그때 봐봐. 이 3 곱하기로 진행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건 일괄적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교과서에 정말 근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에 칠할 수 있는 게 A, B, C 중 3개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로 왔습니다. 3 곱하기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A를 칠하나 여기에 B를 칠하나 여기에 C를 칠할 때 난 그 다음에 B를 칠할 건데 여기에 A를 칠해도 B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B를 칠해도 2가지. C를 칠해도 2가지. A 영역에 뭘 칠하든 B의 개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 처리가 가능해서 3 곱하기로 진행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고배문책 쓸 때는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보통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 그거의 구분이 필요한 문제에 당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습관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봐봐. 여기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B에 칠하는 경우가 바뀔 리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일괄적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접근을 꼭 지키세요. 그렇지 않는 친구 많이 봤기 때문에. 봐봐. 3 곱하기를 쓰고 이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칠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하지 않은 채 3 곱하기 그냥 넘어가잖아? 나중에 복잡한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케이스를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는 A가 가정을 한 거야. 뭐가 오든 똑같으니까.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죠. 생각을 하겠죠? B에 여기다 B를 칠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입니다. A랑 C. 여기에 C를 칠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2가지입니다. A랑 B. 그렇죠? 일괄적 처리 가능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2를 쓰고 B에 칠한 거야. B를 칠했다 가정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내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갑니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C에 칠했으면 몇 가지? 2가지죠? 그죠? C에 칠하는 경우는 C가 여기 B 칠했으니까 A 아니면 C일 거 아니야. 난 그 다음 어디를 칠할 거야? D를 칠할 거야. 그러면 B에 칠한 게 B니까 여기는 C 라인인데 여기 만약에 A를 칠하면 D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야? 2가지죠. A만 아닌 B, C 가능할 거 아니야. 여기 만약에 C를 칠하면요? D에 칠하면 몇 가지만? 1가지죠. 이해됐습니까? 얘는 봐봐.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A 아니면 C일 건데 여기 칠할 수 있는데. 그죠? 여기 A를 칠했을 때와 C를 칠했을 때 그 다음 진행할 D에 칠하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랬습니까? 그럼 여기 곱하기 2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색칠하기 문제에서 연습하지만 다른 많은 문제 중에서 이걸 분간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일괄적이 가능하냐? 분리를 시켜야 되냐? 알겠죠? 얘는 불가능한 거죠. 왜? 여기 2개가 들어가는 게 A가 있을 때와 C가 있을 때 이 개수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죠? 분리시켜야죠. 이렇게. 분리라는 건 뭐냐면 봐봐. C와 D에 칠하는 게 분리가 돼야 돼.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냐? 여기 칠하는 게 얘랑 같은 걸 칠하냐 다른 걸 칠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걔는 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로 분리시켜버려요. C, D가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럼 봐. 자, 여기까지 B로 왔어. 여기 칠하는 게 A를 칠하는 경우 그 한 가지, A를 칠하는 한 가지에서는 C에는 A를 칠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 A가 돼버리면 A가 만났으니까 D는 몇 가지 됐어? 두 가지가 되겠죠. 곱하기 2. 이해됐어요? 얘는 어떤 케이스야? A랑 C가 같은 케이스. 이해됐어요? 또는 여기 만약에 A가 아니라 C를 칠해버렸으면 A, C를 이미 칠했기 때문에 D에는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에 C를 칠한 한 가지에서는 D에 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A와 C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단순한 곱셈이 아니라 분리를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D까지 왔어. 여기 뭐 C를 칠했든 뭐 여기 뭐 그럼 B가 되겠죠. 다 왔어. 이제 E 칠해야죠. E는 아예 여기랑 상관이 없죠. A가 아닌 두 가지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제의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내면 있어서 왜 이렇게 여기서 분리하느냐 이거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따로 가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초반에 이거 좀 어려운 친구들은 계속 와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일괄적 처리가 가능한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에 대한 구분부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경문이 시작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도 만나요. 봐봐. 이런 상황은 뭐냐면 지금 상황을 잘 들으세요.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 생각이니까. 경우에서 문제 풀 때 봐봐. 우리가 지금 A란 영역부터 출발했는데 A 영역에는 세 가지가 일괄적이 가능하다 판단하에 3 곱하기 하고 A를 썼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어떤 특정 친구가 뭐 이렇게 뭐 A, B, C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친구 입장에서 원래는 얘가 일괄 처리가 가능한 문제인데 그 친구 입장에서 이게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괄 처리하면 안 되죠. 정확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푸는 거야? 여기 들면 만약에 A, B, C였어? 일괄적이 가능하다 생각했으면 3 곱하기로 하고 A에 A를 바로 넣겠지만 그게 아니란 판단 혹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요 문제를 3개로 분리하면 돼. 이 반응이 바로바로 와야 됩니다. 알겠죠? 내 기준에서 선생님 이거는 세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게 A일 때와 B일 때 C일 때 상황이 인지가 안 됩니다. 그래 문제 3개 풀어. A가 A일 때 하고 놓고 그냥 풀어 뒤에. A가 B일 때 하고 풀어. A가 C일 때 하고 풀어. 3개 풀어서 더해. 정답이야. 안 틀려. 알겠습니까? 이거 오래 걸리겠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구분해내는 거야. 알겠죠? 네, 그 다음 상황이 잘 인지가 되면 몇 곱하기 가겠죠. 좀 쉽게 풀겠지. 인지가 안 되면 분리해야죠. 그리고 어떤 문제는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당연히 분리해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록에 써 있을 거야. 문제마다. 자기 레인지가 있겠죠. 자기가 보는 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실력에 항상 여기 걸려 있어. 알겠죠? 일괄적이 가능하지만 내가 인지 못하는 경우 분리해야죠. 실제로 그 문제는 일괄적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당연히 분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본인 생각에 정확한 것들만 끌고 와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이쪽이 잘 잡힙니다.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여기는 섹시하게 하면 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복습을 꼭 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식의 진행이 어려워? 그건 직접 다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써가면서 고백법칙 써가면서 이렇게 푸는 문제를 쌤이 한 10문제 정도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생각보다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돼? 다 써. 그러면. 여기 내 쌤이 교재를 만든 구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1번부터 11번까지 다 쓰라고 된 거야. 알겠죠? 특정 문제들은요 고백법칙을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본인 모임 좀 편한 거니까 쓰지 마시고 고백법칙이 안 되는 환경이야 다 쓰시면 됩니다. 다른 풀이 없으니까 잘 연습해서 오셔야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순열 조합으로 갑시다. 12페이지에 있는 순열 조합입니다. 이건 되게 쉽게 나오구나. 자, 순열조합으로 가면 지금 고1 얘기입니다. 이 앞타임을 고1 얘기 끝내버리게.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순열 조합은 이렇게 정리했죠. 이제 순열과 조합부터는 공식을 사용하는 건데 모든 경우에서의 기본론은 이래요. 문제를 읽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나열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잘 고민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주겠죠. 그죠? 10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건지 선택하고 끝나는 건지 뭐 이런 수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2개 배웁니다. 선택의 공식이 뭡니까? NC야죠. N개 중 I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나열하는 경우는 뭡니까? N 팩토리얼. 이거가 오늘 배우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NPR은요. NPR은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안 써도 돼요. 알겠죠? 쓰지 마시고 NPR이 어떤 산수인지는 아실 거니까 뭐 CP3 어디 풀어? 19, 8, 9, 8 그거 아니야. 그죠? 이런 산수는 알 거니까 산수할 수 됐어. 문제 풀 때 아예 쓰지 마 그냥. 알겠죠? 헷갈려. 뭐만 써? 선택할 때 선택하시고 나일 때 나일 하세요. 알겠죠? 그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준비가 돼야 할 학습이 이런 거죠. 체크할게요. 기본 유형. 그죠? 첫 번째, 이웃하는 거.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거. 또는 교대로 세우는 거. 세 번째, 쌤이 특정 조건이 있다 묶어버리는데 이게 뭐냐면 왜 문자 나열 할때 양 끝에 모음 세워라 뭐. 적어도 하나의 자음 세워라 뭐. A와 B 사이에 문자 두 개 넣어라 뭐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쌤이 이제 조건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구성을 보면요. 쌤이 예시로 할게요. 여기 문제들은 숙제를 줄 거니까 여기 문제 많이 없어요. 기본 문제는 그렇죠?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야, 다 알고 있겠지만 잠깐 봐봐. 설명 어디 한번 해줄게. A가 5명. 여자가 3명 합시다. 3명. 첫 번째, 여자를 이웃하게 나열하라. 그럼 어떻게 풀어? 구체화를 시키는 게 좋아요. 이해가 좀 어려운 친구들, 약간 버퍼링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사람을 구체화 시켜주시고, 알겠죠? 사람을 구체화시킬 때 동그라미 쓰지 마. 알겠죠? 나중에 헷갈려요. 동그라미 쓸 건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왜 같은 공이 7개 있을 때. 그럼 동그라미 써야지. 구분되면 안 되니까. 알겠죠? 이 사람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구분하시고 알겠죠? 할게요. 여자를 이웃하면 어떻게 풀겠어? 묶어라. 네, 한 명으로 써요. 그죠? 총 몇 명이야? 6명. 나이가 해.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서 자리 바뀔 수 있죠. 곰지갑처럼. 이것을 동그랗게 표현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 됐나요? 잠깐만. 그 다음 문제부터는 4명으로 할게요. 두 번째. 여자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그죠?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남자부터 나열하고 남자 4명입니다. 바꿨어요. 1번만 답이 다르겠지만 남자를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한 명씩만 집어넣어 이렇게 됐었던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남자 나열 4패. 남자가 B, C, D가 나열돼 있죠? 됐습니까? 여기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 자리에 여자를 한 명씩 넣어야 돼. 여자는 3명이야. 어떻게 하면 돼? 5자리 중에 3개 선택. 거기에 여자 나열. 끝나겠죠? 그쵸? 자, 만약 교대로 세워라. 남녀 교대로 세워라. 그럼 얘랑 같은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식이 다를 뿐인 거지. 똑같이 할게. 남자부터 나열해 4패. 연습이 4패. 남자 이렇게 나열돼 있어. 그죠? 교대로 세우려면 여자를 무조건 어디 세워야 돼? 가운데에 세워야죠. 그죠? 사람 수가 한 명이 많으니까 남 돼야 끝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자리는 결정돼 있습니다. 그냥 나열. 3팩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원하겠어요? 기억나시죠? 세 번째, 양 끝에 여자를 세우고 이런 거. 여자를 세우기. 얘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특정 조건인데 조건부터 처리해. 뭐야? 양 끝에 여자 세워. 총 7명 중에서 그렇죠? 양 끝에 세울 여자 선택. 3명 중에 양 끝에 세울 2명 선택. 양 끝 나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여자 X가 나열돼 있고 땡땡땡땡땡 있을 거고 Y 있겠죠. 그죠? 여기 5명은 남녀 구분이 없죠. 그냥 5패. 끝을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기본 논리죠. 오케이? 그래서 이웃하는 거나 교대문제 세우고요. 여기 이제 한 단계 잘 응용되는 게 여기 버전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웃하는 쪽, 이웃하지 않는 문제에서 많이 응용이 되는데 이런 거야. 남자 학생 4명과 여자 학생 2명과 학생이 아니라 학생 선생님 2명이 있어. 알겠습니까? 8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요거 이제 한 단계 레벨 빼는 거야. 일렬로 나열할 때 여자 이웃하지 않고 and 선생님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내용 업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기본기 라인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구조는 많이 짭니다. 문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자 2명 이웃하지 않고 남자 2명도 선생님 2명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래요. 알겠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선생님이 2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첫 번째 풀이. 잘 봐봐.
이 둘 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 봐봐. 첫 번째. 그냥 가볼게.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이웃하지 않는 건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푸는 건데 이게 여자 두 명 뭐 A, B 할게요. 선생님도 XY 합시다. 아, 얘 쓸 게 없구나. 얘 P가 P1, P2, P3 이렇게 할게.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수열처럼 성자를 쓰면 좀 편합니다. 가볼게. 자, 여자와 선생님은 나중에 나이 나긴 해야 되겠죠? 근데 두 집단을 다 나중에 나이 나면 이건 골치 아파서 못 풀어요. 집어넣을 때 옮기겠죠? 알겠죠? 어차피 이웃하지 않는 게 이런 식이니까 일단 둘 중에 선생님은 나중에 나이 나게요. 알겠죠? 자, 구도를 어떻게 짜냐면 6명은 그냥 나이해. 그 다음 사이사이에 쌤들 박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막 얘를 먼저 나열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나열할 때 아니 여자 둘이가 이웃할 수도 있고 이웃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뒤에 선생님을 나열할 거기 때문에 이 여자 둘이가 이웃해도 선생님 나열할 때 여자 사이에 선생님을 딱 박아버리면 이웃하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웃해 있지 않다면 더 고민할 게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막 얘를 진행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얘를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먼저 나열 때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되는 첫 번째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나 두 번째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분리해야 돼요.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는 할 줄 알잖아. 묶어서 한 명, 총 5명, 5팩 여자 꼼지랑 2팩 그러나서 그렇죠? 어떤 상태야 지금? P1, P2, P3, P4 다 있을 것이고 여자가 A, B가 이웃해서 들어있는 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나 뭐 해야 돼? 선생님 2명을 여기 사이에 집어넣어야 돼. 근데 무조건 여기 안에 한 명은 들어가야죠. 그러면 EC1로 선생님 선택 집어넣었어. X를 칩시다. 됐어요? 남은 Y가 들어갈 자리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있겠죠. 6개 중에 한 개 선택 집어넣으면 끝.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요. 봐봐. 여기 나이할 때 여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긴 아까 했죠? 남자부터 나이에 4팩 남자가 P1, P2, P3 사람수 너무 많이 만들었어. 할게 그냥 여자 둘 나이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 선택 여자부터 나이 여자가 이웃하지 않게 여기 뭐 A, 여기 B 이렇게 있습니다. 까지 된 거죠. 쌤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일괄 처리 가능한 상황이니까 해놓고 케이스 만들고 해놓고 케이스 만들고 이게 습관이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아니면 이 긴 진행을 이겨낼 수 없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선생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리 중에 2개 선택 거기에 나의 문장이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얘 둘을 더하면 정답. 알겠어요? 이 정도 레벨이 나오면 3점 어려운 거나 쉬운 4점일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뒤에 배우는 원소녀가 합쳐지겠죠. 같은 것을 푸는 소녀가 합쳐지겠죠. 뭐 툴은 같으니까. 알겠어요? 이런 식의 풀이가 필요할 수 있다. 어렵죠, 확실히. 그때 주먹 순서가요. 여러분 혹시 이제 기존 친구들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식의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건 확실히 실력이 좀 좋아야 돼. 알겠죠? 이 상황이 그나마 이웃하지 않는 거면 훈련에 있으면 잘 풀 것이고 그렇지 않는 상황에 이런 부정에 대한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 문제를 얘보다 좀 더 수월하게 푸는 방식이 뭐 있죠? 요새 강조했던 뭡니까? 부정인데 부정문제. 특히나 수능형 문제는요, 부정인데 부정 완전 잘 나옵니다. 28번, 29번, 30번, 거기서 완전 잘 나와요. 알겠죠? 이걸 빨리 낚아채야 돼. 알겠습니까? 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능을 볼 친구들이니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부정인데 부정을 만났습니다. 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특히 어려운 문제 알겠죠? 이 부정인데 부정을 만나면 어떻게 풀어졌어?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전체에서 6번이라는 건 예의 6번이 뭐야? 굳이 말했으면 그렇죠? 긍정 또는 긍정입니다. 그죠? and의 부정은 또는 되는 문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알겠습니까? 부정인데 부정은 6번을 풀려고 낸 문제야. 이걸 그냥 풀려면 진짜 빡셉니다. 알겠죠? 이웃하지 않는 건 그나마 경험치가 있다고 풀 수 있겠으나 이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얘가 만든 그냥 조건이 들어있는 거야. 그거는 그걸 풀어내려면 이걸 그렇게 바로 직접 푼 친구도 있는데
진짜 실력이 좋은 거야. 그러면. 경우 정말 잘해야 돼. 알겠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정리는 저 풀에 기대서 풀어야 돼. 저 풀에 기른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죠.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 그냥 경우의 수에 날 것에 실력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도 이렇게 풀어버려요. 얘는 경우 잘하니까 공부한 걸 푸는 게 아니라 지가 배운 기본 논을 뚫고 가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알아서 이런 실력이 갖춰질 겁니다. 알겠죠? 이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만들어질 거고요. 알겠죠?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학습한 걸로 풀어야 돼요. 학습한 건 뭐냐면, 보자마자, 여자가 이웃하지 않고 선생님 이웃하지 않아? 부정인도 부정이네? 전체에서 뺍니다. 뭘? M. 여자가, 얘 반대말, 여자가 이웃하거나, 또는 남자가, 선생님이 이웃하는 걸 빼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다? 경우에서 실력을 푸는 게 아니라 준비된 공부를 푸는 거죠. 성실함이 있는 아이인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푼다는 것을 바로 가볼게요. 자, 얘는 풀이가 이렇습니다. 8명을 나열한 게 전체겠죠. 8팩에서 뺍니다. 그죠? 합치고 어떻게 하지?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 여자를 묶고 한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야. 7팩. 여자 꼼지라 2팩. 더하기. 그죠? 선생님만 이웃하면 뭐 될 거 아니야? 선생님 2명이야. 성함이 같겠네요. 7팩 빼기 곱하기 2팩. 있어요? 빼기. 이제 뭐 해야 돼? 교집합. 둘 다 이웃하고 빼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이웃하고. 한 명으로 보고, 한 명으로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나열. 꼼지락 2번. 얘가 정답인 거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 산수할 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산수할 때 이런 식의 산수 필요해. 봐봐. 8팩, 8팩, 여기 7팩 있지. 7팩 있지. 6팩 있지. 6팩으로 가자. 6팩이 제일 작잖아. 그지? 8팩은 어떻게 하면 돼? 8 곱하기 7 곱하기 6팩. 그죠? 8, 7, 56. 56 곱하기 6팩. 빼기 가로하고. 얘 2 곱하기 7, 14. 14 곱하기 6팩. 14 곱하기 6팩. 여기 4 곱하기 6팩. 이해했어요? 이 합치는요 28에서 4 빼면 24를 56에 빼면 20인가요? 정답은 뭐 22 곱하기 6팩입니다. 이렇게 팩토리알은 뒤로 묶어서 풀어도 알겠죠? 산수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기본 유형의 할당된 이야기 드리고요. 거기 이제 나머지 여기 있는 구성 문제는 여러분 풀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좀 이 눈이 살짝 당기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요 얘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이거 치울게요. 이거는 생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 고1 과정은 빠르게 하고 정도만 빨리 넘어갈게요. 봐봐. 그 다음에 고1 과정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입니다. 원 위에 노트가 있어요. 원 위에 점이 8개 있어. 이렇게 하면 되구나. 원으로 하면 되구나. 노트에서 반원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어. 여기서 만드는 삼각형의 개수, 직선의 개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알겠죠? 자, 점이 8개 있을 때 여기서 내가 1번 문제입니다. 3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어떻게 보여요? 점 7개잖아. 어떻게 하면 돼? 7개 중에 3개 선택.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빼야지. 뭘 빼야 돼? 삼각형이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일직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세 개 보면 삼각형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렇죠? 4개의 점 중에 3개 선택한 거 빼야죠. 알겠습니까? 네, 이것도 기본 이론으로 챙겨 놓으시고 해야겠죠? 그 다음 7개의 점 중에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간혹 확률 쪽에서 건드릴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7개 중에 직선 만들려면 점 2개 필요하죠? 7시 하시고. 그죠? 얘도 문제가 좀 생기죠? 왜?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이나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이나 똑같은 직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직선이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건 빼야죠. 됐습니까? 단 주소가 뭐 해야 되지? 그 다음 플러스 1을 넣어야죠. 그죠? 왜? 한 개는 있는 거니까. 아까 삼각형은 왜 안 했어? 삼각형은 한 개도 없죠. 여기 삼각형 4개. 알겠습니까? 직선은 한 개가 있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이 기억들 살리려고 지금 정리한 거야. 빠르게. 두 번째. 이거 기억나? 이거 평행사변형.
가로 5개, 세로 4개야. 알겠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의 개수 몇 개? 세로로 된 4개 중에 2개의 선택. 그리고 나서 가로로 된 5개 중에 2개 선택. 그럼 하나의 평행사변이 특정되겠죠. 그 개수만큼 평행사변이 나옵니다. 그쵸? 아시죠? 그 다음 마지막 도형 문제. 도형은 진짜 이렇게 많이 돼. 다른 필요 없어. 원 위에 4개의 점이 있어. 노트에 다 있어요. 이 8개 점 중에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요거 질문. 요거는 확률 쪽에 있을 거예요. 확률 쪽에. 경우에서 직각 삼각형 개수. 두 번째, 직사각형 개수. 기억도 나십니까? 둘의 공통점은 직각이죠. 시연아, 원의 직각 언제 나와? 그렇죠. 지름이 핵심입니다. 지름이 알겠죠? 봐봐. 직각삼각형은요. 지름이 봐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데, 알겠죠? 자, 하나의 지름에 봐봐. 요 지름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하면 직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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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 한 개에 6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이 지름에도 6개. 겹치는 거 없어요. 빗변이 다르잖아 지금. 그지? 겹치는 않습니다. 즉 하나의 지름당 6개. 지름 몇 개? 4개. 4 곱하기 이게 지름이 있어. 지름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 직사각형은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에서 옛날에 유성했어. 직사각형이 되려면 여기가 다 직각이니까 이런 거야. 여기 위에 점으로 직사각형 만들면 요 대각선이 지름이 되면 양쪽이 직각이겠죠. 요 대각선이 지름이 되면 여기도 직각이겠죠. 지름 2개가 만나야 돼. 알겠습니까? 즉 이 지름과 이 지름이 만나서 요런 직사각형 뭐 이런 식인 거죠. 이 지름과 요 지름 만나서 이런 직사각형 이런 식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름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 것만큼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알겠죠? 얘 또한 얘가 지름인 거죠. 지름이 핵심이지. 알겠습니까? 도형 문제는 요 정도. 자, 이 정도의 기억이 많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은요. 지금 당장 외워서 놓으시고 알겠죠? 그 구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개별 질문합니다. 요거는 치고 들어가게 시간이 아까운 파트니까 가벼운 얘기들이야.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편성. 요까지가 고1 과정이고요. 경우에서의 기본. 알겠죠? 조편성은 이런 거죠. A, B, C, D, E, F 6명 중에서 3개의 조를 편성할 때 첫 번째 2명을 선택하는 경우였어. 그죠? 2명의 3개의 조를 편성하는 경우였어. 두 번째 4명, 1명의 조를 편성하는 경우. 세 번째 3명, 2명, 1명의 조를 편성하는 경우였어. 이 3개의 조를 짜는 경우. 알겠습니까? 요 또한 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꽤나 종종 쓰이는 문제니까. 요 어떻게 하죠? 노트 있으면 노트 보면 따도 되고 6개 중에 2명 선택. 왜냐면 지금 봐봐. 조를 3개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둘둘 넣어야 되니까 6명 중에 2명 이거 집어넣어야지. 60. 그리고 나서 남은 4명 중에 여기 A, B 더다 치면 남은 4명 중에 2명 선택. C, D 들어 치면 남은 2명 중에 2명 선택. E, C 하고 뭐 해야 돼? 나누기 3패. 그죠? 자, 왜 나누기 3패 들어가는가? 한 번만 설명하는 거야. 처음에 A, B, 그 다음 C, D, 그 다음 E, F가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A, B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6C, 4C, 2C를 하다 보면 처음에 A, B, 그 다음에는 E, F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C, D가 선택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얘와 얘는 같은 케이스입니다. A, B 한 조, E, F 한 조, C, D 한 조. 그죠? 저렇게 2명씩 뽑다 보면 처음에 C, D, 그 다음 A, B, 그 다음 E, F가 되는 경우 처음에 C, D, 그 다음 E, F, 그 다음 A, B가 되는 경우 처음에 C, D, C, D 끝났구나. 그 다음 E, F, 그 다음 A, B, 쌤이 쓰는 순서 이해되시죠? C, D, E, F, C, D, A, B 이 6가지는 둘, 6가지는 다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얘가 왜 같은 거 어찌 보면 봐봐.
AB 한 조, CD 한 조, EF 한 조는 6개야. 이게 얘가 없으면 다 다른 걸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중복이 되죠. 털어줘야지. 왜 중복이 된 거야? 봐봐. 개수 같은 게 몇 개야? 3개죠. 개수가 같아야지 위치에 따라서 중복이 되어버리는 거야. 순서가 들어가서.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개수가 3개니까 3팩만큼 중복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6명 중에 4명 선택. 남은 2명 중에 1명 선택. 1명 중에 1명 선택. 얘는 중복이 몇 개 되겠어? 2개, 2팩. 왜? 같은 조가 2개 있으니까. 남은 2개. 오케이? 얘는요, 63, 32, 17.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뭘 봐야 돼? 쌤이 분배가 필요한데? 분배가 필요한지 체크해야죠. 그죠? 여러분, 조편성 문제는 체크 포인트가 정확히 있습니다. 조편성에서 끝나는 문제인지 분배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지 체크해야 돼. 분배까지 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봐봐. 주목. 6명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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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조로 편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게 답입니다. 이게. 알겠죠? 근데 만약에 6명을 뭐 둘둘둘이든 뭐 넷 하나하나든 3개의 조로 편성한 후 뭘로 할까? A, B, C 팀으로 지정하는. 아니면 학교라면 뭐 농구팀, 축구팀, 탁구팀 만드는 뭐 이딴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지정이 들어가 버리면 조편성 하나 뭐 해야 돼? 곱하기 3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든 이 문제든 이 문제든 마찬가지죠. 왜냐면 어떤 문제든 간에 지금 조는 3개가 있는 거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알겠죠? 요까지 이야기가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우리 확통을 배우기 전에 일단은 잡아둬야 돼. 이야기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한두 문제 풀어줄 게 있으니까 그것만 풀고 그 확통으로 본격적인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10분 쉬. 자, 일단은 뭐 빠르게 고1 과정에 있는 정보에서의 개요를 정리해봤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도 이 파트가 그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이 방향성이 똑같아 어차피 알겠죠? 어차피 이게 윤곽이 보이는 문제를 가볍게 주는 경우거나 아니면 윤곽이 안 보여서 직접 적거나 분류하거나 뭐 이런 류의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잘 풀어봐 보시고요. 이제 조편성에서 문제 하나만 씩 풀어드리고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나 원순열 뭐 이런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 조편성 문제 몇 개 넣어놨는데 잠깐만요. 일단 36번 문제 좀 하나 체크하고 2개만 더 풀어줄게요. 36번 봐봐. 3개는 봐야 되겠구나. 36번 보세요. 요거는 딱 조편성을 활용하는 딱 기본 문제입니다. 36번 보시면은 5명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했다. 5명이 있어. A, B, C, D가 있어. 이렇게 A, B, C, D가 있습니다. 5명이 있는 게 출발했어요. 근데 3층에서 6층까지 4개의 층에서 내릴 거래요. 그죠? 내리는 게 3층, 4층, 5층, 6층이 4개의 층에서 내릴 거다. 그때 내릴 때 1명, 2명, 2명씩 각각 서로 다른 층에 내리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돼? 이 5명을 1명, 2명, 2명 조편성해서 저 4개의 층 중에 3개의 층에 내리게 하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단계별로 가볼게요. 5명을 같이 내릴 놈들을 묶어버리는 거죠. 조로.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일단 1명, 2명, 2명의 조편성이 필요한 거 맞죠? 요거 대신에 5명 중에 1명 선택, 남은 4명 중에 2명 선택. 이씨로 꼭 쓰세요. 중복이 몇 개 되죠? 2팩만큼 되겠네. 요건 조편성한 거지. 그쵸? 그럼 내가 이제 뭘 만든 거야? 얘는 혼자 내릴 놈, 얘는 같이 내릴 놈, 같이 내릴 놈. 이걸 설정한 거죠. 저걸 설정하는 경우가 제일 재밌다.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분배해야죠. 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나한테 3개의 조가 있어. 4개의 층에서 서로 다른 층에 내릴 거니까 그럼 4개의 층 중에 몇 개가 필요하겠어? 3개의 층 어떻게 하겠어? 4개 중에 3개 선택 항상 이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내릴 층 뭐 6층, 5층, 3층이나 치죠. 여기 내릴 거야. 이제 내리게 해야지. 뭘 해야 돼? 나열을 해야지. 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식이
쓸 때는 본인이 썼을 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3개의 조를 만들었고 4개의 층 중에 3개의 층만 뽑아서 거기에 얘를 내리게 한 거죠. 이게 틀리더라도 자기가 쓴 수식이 있으면요, 그 수식에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보면 쌤이 항상 그럴 거야. 너 어떻게 풀었는데 하고 너의 식으로 볼 겁니다. 그죠? 그 식이 틀리는 건 괜찮아요. 대신 이유가 있으면 돼. 식이 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설명해줘야 돼.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나열해가지고요. 그럼 내가 뭔가 딴지를 걸겠죠. 그거를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그냥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손을 못 대겠으니까 그런 거 있겠죠. 그거 실망되고 좀 한 단계가 성장을 하면요 틀렸지만 뭔가 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 풀이를 여러분 설명해야 돼요. 알겠죠? 자기가 쓴 식에 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잡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딱 그 보편적인 조편성의 일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조금 이제 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조편성은 문제가 이렇게 잘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은 39번을 봐볼게요. 이렇게 조건이 끼는 거야. 조편성의 조건이 끼면 우리가 배웠던 조편성의 풀이법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가볼게요. 39번입니다. 시간을 봐봐. 자, 동호회 회원 8명이, 자, 얘는 8명 너무 많으니까 수열처럼 이렇게 쓰세요. A8까지 쓰세요. 처음부터. 알겠죠? 그랬을 때 39번입니다. 방에 3개의 방에 2명, 3명, 3명으로 나누어 자려고 한다. 알겠죠? 이 3개의 방은 서로 다른 방입니다. 배정을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때 특정한 2명이 같은 방에 배정되는 경우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틀을 좀 얘기하면 방은 다른 방이야. 뭐 1호, 2호, 3호라는 방에다 칠게요. 어차피 분배까지 가야 되는 문제야. 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있어. 2명, 3명. 2명이 같은 방, 3명이 같은 방, 3명이 같은 방. 그러다 배정하면 돼. 알겠죠? 만약에 얘가 말한 특정한 2명을 같은 방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문제와 똑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 기본 문제도 보여야 돼. 왜? 아니 8명 중에 8C, 6C3, 3C3 나누기 2패 곱하기 3패 그게 되겠죠. 알겠죠? 근데 얘는 특정 2명을 같은 방에 넣어요. 그럼 막 이렇게 해야 돼. 특정한 2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 특정 2명을 A1, A2라 칠게요. 얘는 같은 방에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럼 얘는 조건부터 해가면 됩니다. 이런 조건이 끼는 순간 조편성 공식은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풀어야 돼. 자, A1, A2를 먼저 집어넣을게요. 같은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A1, A2가 2명 방에 들어가는 경우와 3명 방에 들어가는 경우는 다르죠. 그죠? 근데 A1, A2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랑 똑같습니다. 왜? 아직 방 배정을 안 했거든. 알겠죠? 그러면 A1, A2가 2명 팀에 있는 거랑 3명 팀에 있는 거랑 2개로 분리해야 되는 거지. 문제는 첫 번째 2명 방에 A1, A2가 들어가는 케이스. 세 셋이 더 필요하겠죠. 두 번째 2명 방은 아직 비어 있고요. 3명 방에 A1, A2가 이렇게 분리해야 돼. 이렇게. 상황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배정까지 가볼게요. 자, 얘부터 할게요. 얘는 뭐 A1, A2 끝났고 6명을 셋셋 조편성 해야지. 이건 조편성 쓰이네요. 그죠? 6명은 셋셋 조편성 할게요. 6명 중에 3명 선택, 3명 중에 3명 선택 나누기 2패.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사람들 참고해야지. 뭐 예를 들면 A3, A4, A5랑 예를 들어봐요. A6, A7, A8 다 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돼? 나열. 3팩 해줘야 돼. 그죠? 또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합시다. A1, A2가 3명만에 들어있어요. 이건 경우의 수가 아니죠. 이 가정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한 명을 채워줘야지. 이건 조편성이 아니야. 그냥 집어넣는 거지. 알겠죠? A1, A2가 같은 방이 될 거예요. 6명 중에 1명 선택. 여기 넣었어. A3가 가정합시다. 저 팀은 끝났어요. 이제. 그죠? 5명 남았죠? 자, 쌤이 계속 어떻게 풀고 있어? 일괄 처리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의 케이스 쓰고 풉니다. 아니면 나도 못 풀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머리에 담아서 식만 쓰는 친구 되게 많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 절대 못 풀어. 나도 좀 푸는 무슨 소리야. 알겠죠? 하나를 쓰고 케이스 잡고 또 하나 쓰고 한 케이스 가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5명이 남았죠? 2명, 3명 조편성 해야지. 이건 조편성이잖아. 비어있는 조니까. 그쵸? 둘, 셋 만듭시다. 5명 중에 2명 선택, 3명, 2명 선택, 3명 중에 3명 선택. 중복되는 거 없어요. 명수가 틀리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채워졌어. A4, A5, 띠링 채워졌어. 알겠죠? 이제 뭐예요? 배정. 3팩. 하고 얘를 더하면 정답.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조금 다루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알겠죠? 이 정도는 잘 풀어내야 돼.
지금 무슨 제가 A, B 뭔가 80이 안 해도 돼. 80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특정 두 명이란 말이 내가 정해놓은 두 명을 같은 방에 넣어 이 말이에요. 너네가 선택해서 두 명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알겠죠? 특정 두 명이란 말이 이게 이제 문제 이해 포인트인 거지. 이런 거 바로 질문이야. 알겠죠? 특정 두 명이라는 건 이 출제자가 정해놓은 두 명이 있다는 소리야. 걔네 같은 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고1 과정의 공부에서 얘기는 이 정도면 됐고 숙제는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또 기능을 가볍게 돌린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마찬가지 그쪽 프린트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 교재부터 확실하게 공부합니다. 알겠죠? 이 교재는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금니 깨물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고2 때 배웠던 확통 이야기로 가시죠. 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명확한 게 이게 참 그래요. 이 확통이 가르칠 게 많이 없어요. 잡아줄 게 많고 수정해줄 게 많고 알겠죠? 보여줄 게 많을 뿐인 거지 뭔가 막 이해시키고 막 개념을 막 원리를 깨우치고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격적인 이제 활동으로 들어와도 쌤이 해주는 건 기본 유형 거기에 파생되는 약간의 어떤 변형 유형들까지 정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입니다. 훈련이고 디테일 잡히죠. 알겠죠? 그런 걸 연습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도 풀이 연습 많이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확통으로 이제 넘어오면 아까까지 얘기한 고일 과정이 말이죠. 확통 넘어오면 첫 번째 배우는 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숙련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만 잡아주면 기억이 날 거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만 잡아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기본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라.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알겠죠? 이거 어떻게 되죠? 6팩 나누기 3팩 2팩이죠.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까? 요 파트 배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숙지가 되어 있을 유형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의 순서로 나열해라. 뭐뭐의 순으로 나열해라. 이런 문제 풀 줄 알아야지. 기본 문제죠. 그렇죠? A, B, C, D를 나열하는데 이거 뭐 이런 거죠? A, B, C, D를 나열할 때 A, B, C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도 알아야지. 얘들이 이웃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죠? 뭐 예를 들면 A, D, B, E, C 가능하죠. 왜? A, B, C만 봤을 때 순서가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있으면 돼. 알겠죠?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죠. 요거 어떻게 푸는 거였죠? 그렇죠. 요 순서를 바꾸지 않아야 될 놈들을 이 세 개의 문자로 뭐로 보죠? 같은 문자로 인식하는 거죠. 문자로 인식.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요. 5개 중에 A, B, C는 같은 걸로 인식. 5팩 나누기 3팩이 답이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 유형입니다. 알겠죠? 저 개념이고 밑에 거 기본 유형. 어떻게 푼다고?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같은 문자로 돌아오고 문자로 인식해줘. 알겠습니까? 요건 이제 알고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도로망 문제 할 줄 알아야지. 도로망은 풀이법 몇 개 있어? 풀이법 몇 가지 있어? 2가지 있죠? 2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A, 이게 훈련이 있는 거야. 이게 기본으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라. 나오는 거죠. 뭐 더 중요한 건 고등학교 과정이죠.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B로 가려면 이렇게 직사각형 완전체로 돼 있으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3번을 가고 위로 몇 번 가야 돼? 3번을 가야 돼. 그죠? 오른쪽 한 번 가는 걸 A라 이름을 지을게요. 위로 한 번 가는 걸 B라 이름을 지을게요. 그죠? 요건 어찌 보면 되게 신기하게도 요 경우의 수는 A, B,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은 6팩 나누기 3팩, 3팩이 되는 거죠. 그죠?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 이걸 나열하면 그게 다 경우의 수가 됩니까? 됩니다. 왜 되냐면 A, B, 이렇게 나열된 케이스는 A, B 이렇게 한 걸 얘기하는 거죠. 뭐 A, B라는 건요
A, B, B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다 매칭이 됩니다. 알겠죠? 대신 이걸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직사각형이 완벽하게 짜져 있어야 돼. 여기 구멍이 있어? 아, 그 공식 쓰면 안 되죠. 뭔가 다른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랑 두 번째 뭐 있어? 주먹이 들어야 그죠? 가는 방향의 중간 지점의 모든 경우의 수 체크하는 거죠. 이런 식이죠. A에서 B로 가는 게 요 방향이니까 가는 방향에 숫자로 써서 풀 건데 대각선 기준이죠. 쓰는 순서를 쌤만 지키세요. 가는 방향에 대각선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숫자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건 뭐냐면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여기 쓰는 숫자들은요 A에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경우의 수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면서 가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냥 봐봐. 첫 번째 쓰면 여기입니다. A에서 여기까지 온 게 몇 가지야?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온 게 몇 가지야? 한 가지. 그죠? 두 번째 라인 이렇게입니다. A에서 여기까지 온 몇 가지야? 그냥 띡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온 몇 가지야? 이렇게 하나, 두 가지. 그게 구성을 얘기하면 이 점에서 한 가지의 방식이 넘어오고 이 점에서 한 가지 방식이 넘어와서 두 가지인 거죠. 더해지는 거죠. 알겠죠? 여기는요 한 가지. 여기는 그렇죠? 그 다음 라인은요 한 가지. 둘 더하면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10개, 10개, 총 20개네. 조금 20인 거죠. 알겠죠? 이런 식의 풀로 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웃기게도 같은 것을 포함한 소녀는요 이렇게 공부하면 여기서 배울 건 끝. 근데 문제는 엄청 많이 나와. 알겠죠? 어렵죠? 왜? 기준을 잘 잡고 진행을 잘해야 되니까. 알겠죠? 기본 학습은 이거면 충분한데 더 배울 건 없어. 이걸 배워놓고 이제 문제에 맞는 상황들을 풀어내는 어떤 이제 유형적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에 그나마 도로망 쪽에 대한 또 한 개 그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린다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봐봐. 그나마 굳이 또 얘기해 줄 게 있다면 이 정도.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에 우물이 있는 거야. 어디야? 여기 우물이 있어. 못 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계수를 구해라. 어떻게 풀어요? 중간 지점을 잡아야죠. 알겠습니까? 아니면 중딩으로 풀든 말든. 알겠죠? 중딩으로 내면 풀립니다.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여주는 풀로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구하려면 우물이 여기 있으니까 항상 가는 방향에 대각선이 포인트죠. 선생님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여기 와. 우물의 대각선 여기 와. 여기. 전 이 문제를 3개로 분리하겠습니다.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로 잡고 문제 이렇게 푸는 거죠. A에서 C로 가도 필요한 경우 또는 A에서 D로 가도 필요한 경우 또는 A에서 E로 가도 필요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풀면 정답. 알겠죠? 왜 정답이야? 봐봐. 너네 보면 돼. 이 셋 중에서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이 C나 D를 같이 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D나 E를 같이 지나는 경우는 없어요. 최단거리가 아니겠죠. 그렇죠? 중국대는 없고요. 빠트린 거 있어 없어? A에서 B로 갈 때 C나 D나 E를 지나지 않고 가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정답이지. 여러분들이 풀이가 진행했을 때 정답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면 쌤이 방금 한 것처럼 그걸 체크해야 돼. 알겠죠? 중복되는 게 있는지 빠트린 게 있는지 그게 없다면 어떻게 풀든 답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각선에 그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는 방향 대각선이 그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풀 수 있는 그 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풀어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같은 거 포함해서 일단 요만큼입니다. 요만큼만 대한 기본기만 있으면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공부할 때지 더 배울 때가 아니에요. 공부하고 이제 질문하고 샘플이 많이 보여주고 이런 거 아주 실력이 느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문제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원순열까지 던져놓고 내가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순열의 기본까지만 챙겨봅시다. 이게 주의를 써보라서 약간의 진도를 빼놔야 됩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순열이지. 오늘 원순열까지 잡아놓고 끝내자 하겠습니다. 보시죠. 원순열. 자, 원순열은 뭐냐면 이런 거죠. 기본기, 기본 학습. 원이 있어요. 뭐 5명을,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뭐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건 같은 걸로 본다. 뭐 이런 멘트 보통 들어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지? 6팩 나누기 6. 쌤 어떻게 이렇게 쓰죠? 따로 이런 식으로 5팩 이렇게 쓰겠죠. 되겠습니까? 왜냐면 6명을 나야 돼. 6도 중복이 되니까. 알겠어요? 요거는 잡혀 있을 거라 예상되고요.
여기서도 해야 될 기본 첫 번째. 이런 이상한 사각형들. 직사각형. 예제 2? 이건 잘 안 나와 사실은 내 알겠죠? 예신대가 나오거든. 저는 잘안 내.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알겠죠? 간단 정보하면 6명을 여기 앉히는 경우와 6명을 여기 앉히는 경우 뭐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예를 풉니다. 주목. 예를 풀 때는 이게 이 선생님들마다 혹은 학생마다 접근하는 툴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나오는데 보통 가장 많이 배우는 방식이 이거예요. 6명을 낳아야 돼 6팩이죠. 그죠? 이게 만약에 원이었다면 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에 6명 있으면 여기 A가 이렇게 A, B, C, D가 앉았어요. 이렇게. EF. 요거 한 번 탁 돌리면 A가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전 6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나누기 6을 하는 거죠. 원이라면. 알겠죠? 근데 얘는 원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니까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야. A, B, C, D, EF가 돌렸을 때 일치하는 경우가 딱 이 경우죠. 이렇게 잘라서 A가 이렇게 가면 여기 A, B, C, D, E, 이게 딱 있는 거죠. 두 번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2 이렇게 풀죠. 알겠습니까? 얘는 돌리면 두 번만 중복이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요. 6명을 나열하는데 몇 번 중복이 있어요? 얘는? 3번, 탁탁 3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 선 2명 있으니까 3번 중복이 돼. 이렇게 푸는 풀이를 가장 많이 하긴 해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시고 혹시 이걸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 중복되는 개수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거 개별 질문하세요. 알겠죠?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 2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좀 더 잘 보일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해되는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제일 깔끔해요. 알겠습니까? 얘는 6명인데 돌리면 중복이 딱 두 번, 탁 이거밖에 안 돼. 두 번 중복이 돼. 얘 같은 경우는 요 변이 축축 이렇게 3번 중복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누기 3.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뭐 제일 편하긴 합니다. 알겠죠? 높은 중요도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원순열에서 인식해야 될 거. 두 번째.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교대로 똑같아요. 교대로 세우는 경우. 마주 보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알겠죠? 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교대로 세우는 건 아까 좀 해봤으니까 그 나중에 우리 교재 문제를 풀 때 그 숙제 문제 풀 때 보여드리고 알겠죠? 마주 보는 건 쉽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A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 원탁이 앉을 때 여자가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요거 할 줄 알아야지. 기본 유형입니다. 여자 마주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하는 때 누구부터 앉히죠? 여자부터 앉히죠. 마주보면 다 앉히세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앉히면 됩니다. 자, 여자 2명이 마주봐야 돼. 여자 2명 앉히죠. 마주보게 앉히죠. 여자 2명을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죠. 이걸 알고 있어요. 그죠? X, Y가 앉았습니다. 선생님 2팩 아닙니까? 아니야. 왜? 2팩 하면 돌아가면 똑같아 어차피. 알겠죠? 여기 비어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자리가 남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 4명을 여기 4명인데 나열. 남자 나열할 때는 원순열이야 그냥이야? 그냥이죠. 4팩입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원순열 끝이야. 알겠어요? 그 이유는 이런 식입니다. 봐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볼게. 원이 있어. 여기 체크가 되겠어요. 자리가 있는데. 6명이 하는 원순열인데 사람이 물론 이런 게 안 나올 건데 이해를 위해서 여기에 스크래치가 안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답은 6팩입니다. 왜? 아니 사람을 돌리면 스크래치에 앉은 자리가 사람이 다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냥 뭔가 장치가 하나 들어가지 걔는 원순열이 아니야. 그냥 나가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여자가 앉았잖아. 앉은 상태에서 4군데의 사람을 앉혀? 원순열일 리가 없죠. 사람 4명 돌려봤자 사이에 껴있는 X가 틀릴 건데.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먼저 앉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앉히는 건 더 이상 원은 없습니다. 그냥 나열하면 돼요. 알겠죠? 그 관계를 딱 인식해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순열은 이 정도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가 어렵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명한 이 기본계에 대한 원리 혹은 이해 혹은 암기가 단단하게 잡힌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문제 풀고 잘 안 풀릴 거야. 쌤이 확통 문제 특히 경우의 수를 고1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 가르칠 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정리해주고 숙제를 주죠? 특히나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다 틀려올 거예요. 그래도 풀어오라고 해. 그 다 틀린 걸 다시 수정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여기는 개념을 잘 배웠다고 해도 잘 못 맞춰요. 알겠죠? 왜? 하나의 단서가 바뀌어버리면 풀이가 달라. 너네가 배운 그 풀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가 좀 안 돼 있구나. 아니 그거를 수정하는 게 공부라고 해요. 알겠죠? 다른 수원수투와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는 부딪히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봐봐. 자 문제를 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수련에서 일단 44번부터 쌤이 좀 선보여드리겠습니다. 44번입니다. 아시죠? 지금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A, B, B, C, D 얘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 이웃하거나 또는이 뭐였지? 합집합, 합의 법칙 아니요. 합집합.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럼 장착이 되어 있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둘의 경우의 수 구하고 교집합을 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A끼리 이웃하는 경우 풀겠습니다. 이거 할 줄 알죠, 이제? A끼리 이웃, A를 한 명으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나요. B가 두 개네, 나누기 2패. 그죠? 원래는 A 나열을 해야 되지만 이거 꼼지를 할 게 없죠. 구분되지 않으니까 더하기. 됐습니까? 다시 풀고 B끼리 이웃하면 구해야겠죠? B를 묶고 같은 상황이네요. 600 나누기 200입니다. 꼼지락은 필요가 없죠. 그런 뭐 특이사항이 들어가는 거지. 알겠죠? 이 안에 거 바꿔서 의미 없으니까 빼기 교집합해야지. 둘 다 이웃하는 거 구해야지. 묶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열. 같은 문제 없어요? 꼼지락 없어요. A끼리고 B끼리니까. 그죠? 정답.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상황 드린 거죠. 알겠죠? 이웃하고 할 줄 알고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할 줄 아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 오케이? 자,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48번을 갈게요. 여러분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48번. 뒤에 어려운 건 일부러 여러분이 풀고 다음 시간에 풀어야 할 거니까. 48번 보세요. 48번. 7개의 바둑돌이 담긴 주머니에서 한 번에 1개 또는 2개의 바둑돌을 꺼내기로 한다. 자, 이거 완전 개념 문제, 완전 옛날 문제야. 여기저기 문제 다 깔려있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7개의 바둑돌이 있대. 7개의 돌이 있어. 여기 꺼낼 때 처음에 1개 꺼내거나 아니면 2개 꺼낼 거야. 한 번에 1개 아니면 2개를 꺼내는 짓을 반복할 거다라는 거죠. 바둑돌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바둑돌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보통 경우의 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얘는 되게 유명한 문제고 쉬운 버전이긴 하지만 알겠죠? 이런 방식이 뭐냐면 7개를 1개 또는 2개로 꺼내려면 어떻게 꺼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2개, 1개 꺼낼 수 있고요. 선생님 보통 이걸 쓸 때 큰 수를 좋아하는 편이다. 큰 수부터 많은 걸로 할게요. 그죠? 두 번째 또 뭐 있어? 2개, 1개 꺼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꺼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지. 세 번째 2개에다가 1개, 다섯. 그죠? 네 번째 1개씩만 7번. 이해겠습니까? 이런 케이스로 분류가 되어 있구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물론 답이 아니죠. 이제 뭐 해야 돼? 순서를 정해야죠. 왜? 그게 꺼내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죠? 그러면 2개, 1개 꺼내는 거랑 2개, 1개 꺼내는 거는 방식은 다른 거니까 그걸 정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얘는요 어떻게 되겠어? 나열 4팩 나누기 3팩 얘가 되겠죠. 나열 5팩 나누기 6팩 3팩 6팩 나누기 5팩 얘는 한 가지 7팩 나누기 7팩 알겠습니까? 다 더하면 정답입니다. 대체로 문제는 이럴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아까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주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거야. 알겠죠? 그냥 상황을 다 부여하고 풀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좀 두루뭉실한 상황을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케이스를 분류해서 가까이 경우 처리하는 거죠. 알겠죠? 이런 톤이 거의 대부분인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게 실전적인 상황으로 좀 봐드리면 51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 어려워합니다 이제. 얘와 거의 똑같은 패턴의 문제인데 51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지우겠습니다. 51번입니다. 보세요. 자, x가 자, 방금 푼 문제와 같은 문제야. 내 입장에선 그래. 알겠습니까? 50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 함수로 돌리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의형이고요. x로 가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로 했습니다. 이런 함수 중에서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음을 만족하는 개수를 뭐야? 이 말이에요. 다음 봤더니 f-2, 즉 이 말은 마이너스 2가 찍은 놈들, 그죠? 찍은 놈 곱하기 f-1 곱하기 f0 곱하기 f1 곱하기 f2가 2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내세요. 그죠? 상황 이렇습니다. 뭘 하라는 거지?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쓰세요. 뭘 쓰냐는 거냐면, 얘를 만족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쓰세요. 그냥 써봐. 그리고, 그래도 감이 안 와? 그럼 또 다른 케이스를 써봐. 무슨 말이야? 봐봐. 이렇게 문제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바로 체크 포인트가 보이고, 기준이 보여서 풀이가 보여, 진행하면 되고. 그 친구야 내가 뭐 굳이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으니까. 알겠죠? 그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상황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아무거나 써봐. 예를 들면 뭐 있어? 한번 해봐. 마이너스 2 하나 넣을까? 어떻게 돼? 2 되려면 1 돼야 되겠다. 마이너스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 그죠? 아직 감이 안 와? 더 넣어버리면. 여기 뭐 이번에 1로 해볼까? 1? 야, 2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도 있고. 얘가 2가 되고 1. 되겠네. 이해되겠어? 오케이?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한 작업이에요. 알겠습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 문제를 읽고, 쌤,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해야죠. 야, 그거 문제 다 외우고 있냐고. 나도 안 돼, 그거는. 여러분, 다 자기 게이지가 있다니까, 경우에서는 알겠죠? 그냥 쌤 게이지에서 안 되는 문제 있죠? 나도 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 찾아야 돼? 뭔가 포인트를 잡아야죠. 그럼 이것도 개인차가 되는 거야, 이제. 어떤 친구는 2개만 던졌더니 뭐야? 이렇게 되겠네. 어떤 친구 안 보고 3개, 4개, 5개, 10개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더 가볼까? 어떻게 할까? 뭐 아무것도 써볼게. 다르게. 여기 뭐 2를 방금 써 끝나거든. 2도 다 읽어야 되잖아. 그렇지? 1, 마이너스 2개? 하나, 그죠? 자, 슬슬 써보는 거야. 써보다가 이제 뭘 캐치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일단 0은 절대 안 되고, 당연히. 그렇죠? 0은 쓰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2 한 개, 1 4개네요. 그죠? 선생님 마이너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나마 머리가 또 좋아서 이 부호는 그 다음 볼 거야. 2 한 개, 1 4개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양수니까 5개 중에 마이너스가 4개 있거나 2개 있거나 없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제일 좋은 해석이고요. 얘보다 낮은 버전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겠지. 선생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개랑 1, 3개요. 그럼 그 친구는 나보다는 좀 더 많이 썼겠죠. 근데 실수 없으면 풀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찾기까지의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던지면서 찾아봐야 돼. 그러려면 써봐야 돼. 알겠죠? 내가 한 3개 쓰니까 나는 좀 보이네. 2가 하나 필요하고 1이 4개 필요한데 이게 뿔마가 막 들어간단 말이야. 골치 아픈데 결국 이 5개의 덩어리에서 저 공력을 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 다 가능하잖아. 그럼 결국 5개의 숫자에 마이너스를 뭐 4개를 부여한다든지 2개를 부여한다든지 안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잡아내는 과정을 쌤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제 방향 잡혔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일단 쌤이 얘기해 줄게요. 1단계 쌤이 단계를 얘기한 첫 번째 2 하나에 1 4개 1 4개를 쓸 거야. 나이를 할 거고요. 거기 2단계 부호를 만들어줄 거야. 알겠죠? 마이너스 4개 만들어주고 2개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 하겠죠. 알겠습니까? 들어볼게요. 자, 일단 숫자는 무조건 2, 1, 1, 1이 필요하니까 그죠? 나요. 2, 1, 1,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나요. 어떻게 돼? 5팩 나누기 4팩이 되죠. 그리고 나서 됐어요? 오케이? 한 가지 케이스 봐야죠. 얘가 2고 1, 1, 1, 1은 세팅이 되어 있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좀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나처럼 쓰기는 어려울 거야. 아니면 1번, 2번, 3번을 하면 되겠죠? 써볼게. 자, 여기 가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이 안 됩니다. 왜? 얘 또는 얘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봐봐. 첫 번째 이게 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쓸게요. 여러분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갈게요. 자, 숫자를 나열하는 얘기 맞죠? 그쵸? 쌤 번호 구해요. 첫 번째. 이제 부호를 구해할 건데 부호가 총 5개의 숫자 중에 마이너스가 몇 개까지 가능해요? 마이너스가 4개인 경우. 두 번째, 마이너스가 2개인 경우. 세 번째,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 딴 개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아니, 알겠어요? 세 개를 나눠 풀게요. 이거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한 방에 묶으려고 그랬는데 헷갈릴 것 같아서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가 4개인 경우는 2, 1, 1을 나열하는 경우는 얘죠? 곱하기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걔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돼. 5C3 끝. 또는 됐어요? 숫자 나열 5팩 나누기 4팩 곱하기 5개 중에 2개 선택 마이너스 집어넣었어. 끝. 또는 5팩 나누기 4팩 그러면서 5개 중에 한 개, 뭐야, 숫자밖에 없네?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해서 얘가 다른 거지. 이게 다 더하면 정답입니다. 알겠죠? 이걸 아까 쌤이 어떻게 쓰다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써졌어요. 5팩 나누기 4팩 숫자다 했지? 그러면서 바로 하고, 5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경우와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얘기하려다가 멈춤 불리시킨 거예요. 알겠습니까? 묶어버리면 이 한 가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다 플러스 그 한 가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려다가 이렇게 나서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발전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얘는 확실히 이거 수능형 문제입니다. 진짜 기출 문제고요. 이 정도면 3점짜리 어려운 버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알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레벨들이 결국 쓰이는 내용 똑같아. 알겠죠? 뭐가 문제인 거야? 진행이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 진행을 많이 연습하는 거지 뭔가 새로운 유형을 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문제에 맞는 진행을 잘 잡아내는 훈련이 지금도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 후반부에 있는 문제는 조금 빡셀 수 있으면 미리 예고해 드린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오는 게 중요한 거지. 맞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춰오면 내가 할 게 없다는 얘기지. 도전만 해보시고 자기식의 스토리를 잘 살려와야 돼. 그래야 내가 그걸 또 들어보기도 할 거고요. 그런 풀을 보여주기도 할 거고 알겠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까지 과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을 정리 잘해야 돼. 일단 과제를 주고 내가 좀 다시 그 숙제할 때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숙제는 너무 많이 하면 힘들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원순위와 기본 문제까지 풀이 나지 않을까요? 68번까지 일단 현황합니다. 68번까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니까 괜찮아. 일주일에 68번 풀면 되는데 봐봐. 풀 때 쌤 말 들으세요. 일단 숙제는 68번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풀고 당연히 채점하셔야 되겠죠. 채점하시고 풀다 보면 어떤 케이스 나올 거냐면 첫 번째 풀다가 짜증이 너무 나거나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은 일단은 뭐 중간에 한 번만 더 봐봐요. 내가 중간중간 힘드니까.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쿨하게 풀어. 경우에서 풀 때는 여러분 머리가 무거워지면 공부가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이 기본 내용은 숙지를 좀 한 다음에 복습을 한 다음에 알겠죠? 기본 내용 알겠어? 그냥 막 질러버려. 그리고 다 틀려버려. 어차피 나중 느낌 있어 알겠죠? 뭐 쉬운 문제 잘 풀리겠지만 다 틀리세요. 다만 자기 풀이를 잘 정리해보세요. 알겠습니까? 틀렸지? 그러면 아마 틀린 문제 다시 볼 거, 어디가 틀렸지 볼 거 아니야. 감이 잘 안 잡혀?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마. 나중에 한번 나한테 물어보든가 다음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죠? 왜냐면 지금 확통의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없잖아. 시간을 끊어줘야 돼. 이게 자칫 이 자기가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해버리면요. 시간은 2시간, 3시간 날아가는데 정작 공부하면 할 일도 없어. 그럼 제 효율이 완전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딱 판단해서 첫 번째 문제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하세요. 그건 풀 필요 없어. 문제 이해됐어? 어떻게든 풀어. 다 쓰던가 말든가 풀어. 알겠죠? 그리고 틀린 거 봤어. 뭔가 수정되는 포인트가 보여? 다르게 풀 방법이 있어. 해. 다른 건 없어? 하지 마. 그건 들고 와야 돼. 알겠죠?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정리해서 여러분들 숙제 환경을 케어를 해야 이제 다른 방법도 공부할 것이고 뭐 다른 숙제도 하겠죠. 알겠죠? 이거 하나 너무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해서 이 번호까지만 풀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고준아, 너는